2020년의 전반적 전망. 2019년은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 미중 무역 갈등에 한일 경제 전쟁까지 맞물려 글로벌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국내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수출 주력 상품이었던 반도체 분야의 수출 부진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전반적 수출 실적이 흔들렸다. 실업률, 경제 성장률, 물가 등 주요 경제 지표도 비관적인 숫자를 보였다. 미세먼지와 산불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문화체육계에서 들려온 소식이 유독 반가웠다. 역사상 최초로 한국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세계적 기록을 써내려가며 K-팝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폴란드에서 열린 피파 U20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으며 이강인 선수가 한국 남자 선수 최초로 골든볼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2020년 역시 피할 수 없는 위기와 불안이 도처에 존재하므로 우리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치밀하고도 신중한 위기관리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이 피는 것처럼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차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가야 한다. 2019년에 얽히고 설킨 갈등이 해소되는 2020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가올 2020년의 경제, 나라 살림, IT, 기술, 사회 문화 분야의 전반적인 전망을 살펴보자. 2020 경제 전망. 나라 안팎의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2020년에는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특히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속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무역과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선진국의 경기 둔화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와 교역의 위축으로 인한 제조업의 부진으로 경기는 하향 흐름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흐름은 특히 한국을 포함한 수출 중심 국가들의 성장세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투자와 수출이 위축되었음에도 양호한 고용 사정과 안정적인 물가 덕분에 소비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확장의 국면을 이어왔으나 신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소비도 점차 위축될 우려가 있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자동차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독일의 경기 침체가 점차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전망이며 고용,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경기의 선순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흥국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및 투자 부진이 해소되지 않아 성장 저하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 경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변수는 역시 미중 간 무역 갈등의 향방이다. 2020년 10월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이들의 무역 갈등이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극적인 갈등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공존한다. 이러한 대외 환경 속에 한국 경제는 2019년 상반기 1.9%라는 성장률에 그치며 세계 경제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 활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이어지며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추세는 정책 기조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도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와 한일 경제 전쟁으로 인해 그 전망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 2019년 말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드론 공격과 같이 중동 국가 간의 분쟁이 거세진다면 국제 유가 상승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다. 민간 소비의 경우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책 등의 노력이 민간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금 상승률이 점차 줄어들고 소비의 중심축인 3, 40대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 물가는 2019년 9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0.4% 감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측의 원자재 수입 물가의 하락과 수요 측의 내수 불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약화로 내년에도 0에서 1%대의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간접세 인하 종료 등 정부 정책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작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고용 부분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 지표의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칠 영향이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운데 이러한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가계의 소비 성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낮아져 1.8%에서 2%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당장의 국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지만 국내외 거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흐름의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나라 살림 2019년 8월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민 중심 경제 강국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국민의 생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를 위한 총 지출은 513.5조 원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유지하며 최대한의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2020년 예산안의 세부 목표는 1.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조기 공급의 안정의 총력 지원 2. AI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 DNA 플러스 빅3의 집중 투자 3. 수출, 투자, 내수 부강 등 경제 활력 제고 4. 사회, 고용, 교육 안전망 보강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 국민 생활의 편의, 안전, 건강 증진 투자 확대다. 이는 일본 수출 규제 등 경기 하락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 의존도를 낮춰 경제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둔 목표라 할 수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의 예산이 가장 크게 증액되어 181.6조 원으로 총 지출 중 35.4%를 차지한다. 증감률로 보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이 작년 대비 27.5%로 가장 크게 증가하여 23.9조 원이 책정되었다. 특히 2020년은 미래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면서도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기존의 예산을 더욱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5.8조 원이 투입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신기술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투자 강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나아가 정부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보건, 복지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사회, 고용, 교육 안정망을 보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2020년 IT, 기술 글로벌 IT 전문 시장 조사 기관 가트너는 매년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를 통해 5가지 신기술 트렌드를 발표한다. 모든 기술은 마치 사람처럼 기대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제 역할을 다하다가 서서히 성숙하며 사라지는 일생을 겪는다. 하지만 기술마다 그 주기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반짝하다가 지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몇 년에 걸쳐 호황을 누리는 기술도 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는 이처럼 하나의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을 받고 성장하면서 미래의 핵심 기술로 정점을 찍은 뒤
성숙 단계를 거쳐 산업적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는 보고서다. 2019년에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서 소개된 5가지 신기술 트렌드를 통해 2020년에 소비자들이 맞이할 주요 IT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키워드는 센서 기술과 이동성이다. 센서는 온도, 습도, 위치 등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를 획득, 분석해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다. 즉, 센서 기술은 다양한 사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서로 통신하여 사람에게 고부가 가치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의 핵심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센서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 사물은 주변 환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물의 자발적 이동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키워드, 증강인간은 국내에서는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하이프 사이클 보고서에 따르면 빠르게 도래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증강인간이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감성 컴퓨팅 등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간의 생각과 감각을 제어하는 기술로 이를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인체의 인지적,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웨어러블 로봇을 비롯해 지금의 의수나 의족 형태에서 더 나아가 외골격 등의 신체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람의 인지 기능과 감정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최근 국내 연구진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이 공동으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초경량 엑소수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상복처럼 간편히 입기만 하면 걷거나 달릴 때 힘이 덜 들게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으로 부드러운 소재와 5kg의 가벼운 무게가 특징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고전적 컴퓨팅 커뮤니케이션이다. 고전적 컴퓨팅이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텔과 AMD의 CPU가 대표적이다. 손톱만한 공간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해 만든 칩으로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물론 노트북, PC, 슈퍼컴퓨터 등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전적 컴퓨팅은 계속해서 더 빠른 성능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고전적 컴퓨팅을 넘어설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대안이 바로 비고전적 컴퓨팅 및 커뮤니케이션이며 대표적인 예로 양자 컴퓨팅이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약 1만 년 동안 계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구글이 개발한 양자 컴퓨터가 단 3분 20초 만에 해결했다. 앞으로 비고전적인 컴퓨팅과 5G 등의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지도 모른다. 네 번째 키워드, 디지털 생태계는 지난해에도 강조한 신기술인데 재차 등장했다. 기존의 구획화된 기술 인프라에서 벗어나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하여 인간과 기술 사이를 이어주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기업들은 여러 디지털 생태계를 두루 살펴보고 각 디지털 생태계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스스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기존 기술을 활용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갖춤으로써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이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고급 AI 및 고급 분석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기술과 방식을 넘어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또는 콘텐츠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급 AI 및 고급 분석은 엣지 AI, AI 플랫폼 등 다양한 기술 및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넘어서 이해, 학습, 예측 및 적응을 하며 스스로 가동되는 자율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급 AI 및 고급 분석이 점차 발전하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물리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가상의 개인 비서와 같은 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로 구현될 것이다. 네, 마지막으로 2020년 사회문화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은 선거를 치르는 해다. 4월에 진행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찍부터 정치권의 관심이 지대하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지역주의의 진영 논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하겠지만
국민들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말 필요한 일을 할 일꾼들을 뽑기 위해 더욱 신중히 투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히 한국의 대외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주목해야 할 대형 이벤트다. 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어떤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을지도 관심을 끈다. 대규모 국제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8월에는 미국 도쿄에서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열린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촌에 납품한다는 등 경기장에서 우길기 사용을 허가한다는 등 각종 논란이 불거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원해 본다. 10월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 엑스포가 두바이에서 열린다. 2020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로 기회, 이동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하위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각국의 최신 기술과 문화를 선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를 당신에게 데려다주는 스마트 코리아라는 주제로 한국의 혁신 기술과 케이팝 등 현대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6월에는 유엔 총회가 주관하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는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지식과 성과를 공유하는 회의다. 2020년에 주목할 만한 제도적 변화는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앞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경기 불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안했을 때 아직 감당하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고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라 곳곳에 과제가 남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많은 직장인들의 저녁 시간이 바뀌면서 관련 소비 트렌드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환경은 격변의 시대를 맞은 지 오래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종편 방송사의 성공이 계속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사의 위세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다수의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TV 프로그램보다 소수의 인력을 동원한 파격적인 B급 영상 콘텐츠들이 더욱 인기를 끌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워크맨, 왓썸맨, 채널 나나나와 같은 예능 포맷의 유튜브 채널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채널 나나나는 스타 예능 PD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로 한 종편 방송사의 5분짜리 프로그램인 아이슬란드 간 새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는 식의 독특하면서도 파격적인 포맷을 선보였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통적인 지상파 3사, KBS, MBC, SBS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KBS는 최근 광고 수입의 급격한 감소와 핵심 프로그램 투자의 어려움, 이에 따른 대규모 사업 손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 경영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 콘텐츠가 다변화되고 종편 방송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지난 몇십 년간 독점적 지위를 지켜온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적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방송사가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점차 사람이 사라지는 유통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따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을 적용한 완전 무인 매장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의 완전 무인 매장 아마존고와 같은 방식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도 무인 시스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단한 키오스크 주문에서 시작된 무인의 바람이 이제는 무인 셀프 매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무인 매장에서 다루는 품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극장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무인 매장은 이제 약국까지 확산되었으며
사람이 아닌 로봇이 원두의 종류, 진하기 정도, 시럽의 양 등 원하는 대로 조절해주는 맞춤형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도 문을 열었다. 이처럼 유통업계에서 부는 무인 바람은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런 무인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소비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소비자의 여가는 틈새 여가와 한 달 살기라는 두 가지 양상이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 주변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주말에 가볍게 국내에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틈새 여가가 점차 더 발전할 전망이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도나 치앙마이, 방콕 등 한 달 살기로 유명한 국외 지역에서 약 한 달간 거주하며 휴식을 취하고 견문을 넓히는 여행 트렌드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점차 다양화될 전망이며 자신의 취향에 맞게 여가와 휴식에도 테마를 잡고 이를 더욱 다채롭게 즐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소비자 취향의 세분화는 비단 여가 산업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2020년을 간략히 내다보았다. 돌이켜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어렵지 않은 해가 있었던가?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갔던 오래된 만화 영화의 주인공 마이티 마우스처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 분투한다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비전 2020에 빛나는 한 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걸어본다. 힘내라 마이티 마우스. 네, 여기까지 트렌드 코리아 2020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주간 트렌드 코리아 2020을 굉장히 열심히 다룬 느낌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죠? 늘 저희의 방송을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